이제부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관련 의혹 저희 뉴스타편에서 처음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채널A가요. 윤석열 총장 장모의 녹음 파일을 단독으로 입수를 했습니다. 그 소식은 잠시 뒤에 짚어보기로 하고 일단 좀 더 간단히 정리를 하면 윤 총장의 장모가 허위 증명서를 조작했는지가 이번 논란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 소식부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지검장의 장모가 신한저축은행 직원과 공모를 해서 잔고 증명서를 위조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입수한 이 녹취록 들어보기 전에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이 사건 저희 뉴스타편에서 처음으로 짚어보는 거니까 하나하나 얘기할 게 많아요. 왜 지금 이 시점에 다시 과거 7년 전 사건이 불거진 건지 이것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사건은 참 복잡하고 깁니다. 2013년도에 이제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께서 이제 사업을 하면서 스포츠센터를 인수하게 돼요. 예. 그 과정에서 이 안모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기 혐의로 해서 사실은 이제 대법원에까지 확정 판결을 받은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 안 씨가 어떤 윤석열 총장의 장모에게 어떤 잔고 증명서를 좀 이렇게 해주면 자기가 이거 변제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땅을 살 수 있다. 라는 걸로 해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예전에 사기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쪽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이런 허위 증명서를 요구를 해요.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2013년도에 이 윤석열 총장 장모가 이 신한은행에서 허위 증명서를 이제 발부를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허위 증명서 문제는 이미 그 재판 과정에서 이 장모가 본인이 시인을 한 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2013년도에 발급을 해줬는데 문제는 그 뒤에 이 안모 씨라는 분이 이제 어떤 형을 살고 나와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그 허위 잔고 증명서를 발급해 줬다라고 또 검찰에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제 검찰에 수사가 됐는데 문제는 사실은 이게 어떤 검찰 쪽에서 볼 때는 2015년도 조사를 할 때 이게 별로 이제 왜냐하면 피해자들의 고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윤석열 장모의 이 어떤 이에 대해서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방송에서 왜 그러면 당시에 어떤 윤석열 총장의 어떤 검사라는 걸 직위를 이용해서 봐준 게 아니냐, 검찰이 봐준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를 한 것인데 사실 아시겠지만 당시는 윤석열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해서 좌천되어 있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 채널A가 단독 입수한 녹취록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장모 동업자인 안모 씨는요.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사문서 위조를 직접 했고 사위가 고위공직자임을 이유로 동업을 제의했다 이렇게 주장해왔습니다. 윤석열 장모 측의 주장은 좀 다릅니다. 그동안 윤 총장의 장모를 거짓말로 회유해서 돈을 더 빌려갔다는 건데요. 그 녹취록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무슨 이모도 아니고 삼촌들이고 무슨 뭘 대학 난리난 것처럼요. 전화 좀 안 해도 되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내가 근데 지금 당장 돈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지. 맞아. 돈만 있으면 해결해. 그것도 많은 돈도 아니고. 지금 당장 나한테 5억만 빚져주면은 5억만 주면 일주일간 돈만 주면은 내가 20억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거를 못하니까 지금 이 수정을 하고 있잖아요. 맨날 연장하고 그러니까. 내용 잘 들어보셨죠? 좀 더 쉽게 풀면 장현식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 녹취록 내용을 보면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지금 판단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야 되는 문제지만 방금 들으신 녹취록을 보면 이 안모 씨가 지속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에게 뭔가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된다. 내가 돈이 조금만 있으면 5억이 있으면 20억도 가져올 수도 있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 절박한 사정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뭐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녹취록만 들었을 때는 이쪽에서 이 동업자가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뭔가 잔고가 위조가 되거나 또는 현금이 마련되면 굉장히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처럼 윤석열 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를 계속해서 회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정황이 이 녹취록을 통해서는 파악이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주도적으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인지 아니면 동업자인 안모 씨의 지속적인 회유나 이런 설득에 못 이겨서 이 최모 씨 또한 윤석열 총장의 장모 또한 큰 사기극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물론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면 그건 잘못이겠죠. 예. 그러나 피해자인 측면에 더 크게 부각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일을 두고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 단계에서 섣불리 판단을 하기에는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비슷한 내용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녹취록 이어서 같이 한번 하나 더 들어보시죠. 밸런스 오빠가 있으니까 뭐 얼마를 더 받고 뭐 파는 것보다 여기가 더 아는 사람 속아는 사람한테 시장에서 그거 받고 하니까 세금만 안 내도 80억 씩 받는 거니까. 저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녹취록 나한테 돈을 더 빌려주면 내가 어디 가서 돈을 벌어올 테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회유했다는 부분에다가 추가된 내용이 뭐냐면 윤석열 총장 장모에게 이 잔고증명서 조작해달라 이렇게 시켰다라는 부분도 지금 윤 총장 장모 측의 주장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선거 국면이에요. 이게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내용이 이 선거와 관련된 이슈도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양쪽의 내용, 특히 이제 녹취록의 내용을 들어보면 관련 추적 프로그램에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던 대로 윤석열 장모가 공모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기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또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만 본다면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 이런 지적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이게 시기와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계속 추적되어 왔다라는 것, 그리고 시기적으로 선거를 앞둔 국면에 나왔다는 것도 그만큼 선거에 뭔가 영향을 주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배 소장님 말을 조금 덧붙여서 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면 예. 윤 총장의 장모건 이 의혹은 정치권의 입장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수사가 한쪽이 이루어졌다 없었다 뭐 이런 논란까지 좀 불거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싱크 봤잖아요. 장제원 의원은 계속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에게 계속 지금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결국 그 당시에 야당은 윤석열 총장을 공격했었고 지금은 이제 반대가 된 거지 결국.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정치적 의견과 관계없이 어쨌든 그 장모라는 분이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이거 허위 장모 건지면서 내가 만든 거 맞다. 처벌도 감수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근데 그 당시에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건 분명해 보여요. 왜 그럼 처벌이 제대로 안 되고 이게 끝났냐.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됐는지가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의정부 지검이 이건 배정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만 중요한 것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거니까 의정부 지검이 정말 명명백백하게 어떤 외압도 받지 말고 중립적인 상태에서 잘 조사해서 왜 그때 제대로 조사가 안 됐는지 아니면 그때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하는 부분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단정적으로 뭐라고 있을 상황은 아니죠. 다만 이런 국민적 오해가 있는 부분은 어쨌든 풀어야 돼요. 검찰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검찰 수사는 그랬다잖아요. 나한테 보고하지 말고 직접 수사해라 했으니까 독립적으로 수사해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남은 핵심은 이걸 겁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의 장모는 당시 수사가 벌어질 당시 사위 덕을 본 것일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정리를 좀 해보면 어찌됐건 당시에는 윤 총장이 좌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검사 사위의 덕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시각도 있는데 그럼 앞으로 윤 총장이 이 장모 수사권을 기소를 할지
뭐 본인은 보고를 안 받겠다고 했지만 앞으로의 좀 전후 과정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지금 이 사건을 일단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 검찰개혁위원회에 진정을 제3자가 넣어서 사실은 여정부지검에서 하고 있는 사건이고요. 일단 피해를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사실은 이 사건이 불거진 게 2015년도에 일단 이게 상황이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봤던 안모 씨라는 분이 먼저 이걸 위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수한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뭔가 예를 들어서 이 윤 총장 장모한테 덮어씌우기 위해서 먼저 어떤 치고 나온 게 아닌가. 그다음부터 윤 총장을 당시 거명을 하면서 뭔가 총장의 장모 이 사위가 검사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했다라는 뉘앙스를 준다라는 것이 이제 검찰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제 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장모 같은 경우는 법정에서도 이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또 당시에는요, 아시겠지만 윤 총장이 좌천이 돼서 박근혜 정부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윤 총장을 좀 잘라내겠다는 그런 어떤 강한 분위기가 검찰 내에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과연 남부지검이 이걸 봐줄 수 있었던 것인가? 당시에 뭐 민정수석실 다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 사건은 지금 이제 다시 진행되겠지만 저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적인 요소가 많이 껴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오늘 채널A가 단독으로 입수한 녹취록을 중심으로 윤석열 총장 장모 의혹 하나하나 짚어봤는데요.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는 대로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여의도 정치권 이슈 오늘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확인합니다.